안녕하세요. 이번 더 나은 이상 탐지를 위한 여정 세션 전반부 발표를 맡게 된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세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한 형제들의 SRE로 일하고 있고 또 이따 발표해 주실 옆에 계신 분은 같은 팀에서 TPM 역할을 하고 계신 위석철 님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에서 진행될 컨텐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SR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소개드리고 그리고 그간 걸어왔던 길, 이어서 올해 주로 집중했던 서비스 이상 탐지 시스템에 대한 소개, 성과, 기획 과정, 그리고 배운 점에 대해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우한 형제들의 SRE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SR이란 무엇일까요? 저희 시스템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기술 분야이자 방법론 문화입니다. 크게 배포 모니터링 인프라 관리, 장애 대응, 컨설팅 등 이런 이제 기타 각종 안정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과거 구글의 SRE 체계 이런 것들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회사마다 조금 달라갖고 저희 회사에서 소개드리자면은 저희 우한 형제들의 SRE는 크게 관찰 가능성 확보, 그리고 이상 탐지와 경보, 장애 대응, 정책 설계와 전파, 그리고 후속 조치와 관리, 그런 지표 추적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저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해 음식 배달 서비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일단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고 이제 바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식사는 또 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희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어쨌든 그래서 장애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장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안 해도 천재지변이라던가 이런 걸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회사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계속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한 장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가 필연적이라면은 결국 서비스를 좀 빠르게 복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좀 복구하려면은 이상 징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이상 탐지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여정들을 거쳐왔고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모니터링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매트릭이나 로그 이런 것들 각종 시그널들은 이미 수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수집이 되고 있어도 그게 결국 잘 활용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알림 가이드나 대시보드 템플릿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운영자들이 더 이제 시스템을 더 모니터링을 잘 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을 초기에는 주로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도메인 개발자들은 항상 바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계속 발전해가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조직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그레이 영역들이 점차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경보 시스템 같은 거에 어떤 그런 숙련도도 이제 각자 달라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 영역을 좀 축소하고자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전사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직이나 팀은 이제 항상 변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모두 팔로우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운영자한테 각 이제 도메인 개발자한테 맡기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읽어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저희 회사 체계에 맞는 알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트릭도 로그도 모두 있었지만 이제 가장 큰 허들은 이제 담당자가 설정하지 않은 경보에 대한 거부감, 또 어떤 저희가 중앙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탐,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장애 피로도 등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됐어요. 결국 이제 분할 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문제 범위를 좁혀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필수 지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저희 어떤 시스템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그리고 이제 더 확대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경보를 설정한 건 좋은데 발생하고 나서 누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도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직접 대응하는 식으로 뭔가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서투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탐도 많이 발생했고, 또 이제 이런 각자 이제 대응하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아직 전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의 피로도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 저희가 직접 대응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간극을 좀 좁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희 이제 개입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문화로서 정착이 되다 보니까 글의 영역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어려웠던 거는,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결국 짜치는 일을 누군가는 좀 해야 된다는 점 때문인데, 그래서 오히려 좀 구성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약간 컨센서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버상의 이슈를 빠르게 캐치해서 경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우영에 합류하고 첫 번째 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서버의 어떤 안정성들은 좀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장애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좀 탑다운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올해 주로 진행했던 이런 탑다운 방식의 이상탐지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놓치고 있는 시그널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단순히 설정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링이 아예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의 장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늦게 발견한다면은 피해가 이미 커진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상위 레벨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서비스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서비스 지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표는 이제 보통 수집하는 뭐 시스템의 CPU, 메모리, 뭐 네트워크 이런 지표들보다 좀 비즈니스 지표를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 사용자의 접속자 수나 뭐 주문 수, 뭐 저희로 치면 배차 추천 건수, 이런 각 도메인에서 기대하는 핵심 지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어떤 수치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당연하지만 이건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거쳐왔던 회사들을 예로 들자면은 검색 뭐 서비스의 경우 검색 트래픽 등이 뭐 그런 수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잘 정의하고 이런 지표의 이상을 탐지한다면은 뭐 장애 상황을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지표부터 앞에 말씀드린 지표부터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결국에는 어플을 켜서 메인에 접속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고르고, 그리고 이제 가게를 선택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그 메뉴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뭐 결제하고, 그런 일종의 여정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일종의 전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도메인 지표들을 정의를 먼저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좀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최대한 크리티컬하다 판단되는 뭐 주문수를 비롯한 몇 가지 지표들을 선정했습니다. 정의하고 난 다음에는 정상이 무엇인지 정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죠. 비즈니스는 계속 변하고, 또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방학된 주문수가 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어떤 서비스의 특성 때문인지 그래도 패턴을 좀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체가 다소 루틴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 점심 저녁에 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런 지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치를 만든 다음에 이런 것과 비교해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예측은 태생적으로 정확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 만약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제가 여기 안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미래를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패턴을 알기 위해서 저희 어떤 서비스를 좀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점심 저녁이 주요한 시간대고 휴일을 앞두거나 뭐 휴일에 증가하기도 하고 또 축구 경기가 있거나 비가 오면 증가하는 이런 트래픽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 탐지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충족해야 됐을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크게 4가지 정도는 충족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당연히 제때 와야 되고요. 그런 성능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왔는지 알아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시스템의 특성상 저희 오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또 비슷한 관점에서 각종 이제 가설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재현성 그리고 마지막 알림 이후의 어떤 장애 대응 과정을 이게 진짜 장애면은 장애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협업성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UI UX를 설계하고 뭐 성능 관점에서 솔루션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어떤 구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특별할 건 없고 저희 주로 이제 매트릭 저장소가 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와 그거를 평가하는 백엔드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UI와 설정들을 담을 수 있는 저런 RDB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빅토리아 매트릭스라는 어떤 시계열 DB를 주로 선택한 거는 저희가 이제 미미르라는 어떤 중앙 저장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 이상 탐지의 경우 장기간 데이터를 쿼리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저희가 일부러 별도로 좀 분리해서 구축을 했고 또 그 별도로 구축하다 보니까 좀 운영 비용이 낮았으면 좋겠었고 또 이제 미미르에서 잘 안 되는 그런 백필 같은 것들이 잘 지원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설들을 갖고 과거 데이터들을 넣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지원이 됐고 또 이제 함수들도 좀 from QL보다는 좀 더 확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게 도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모델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엔 벗어난 정도를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예측치를 어떻게 만들고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모델인데 우선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LLM이나 이런 비롯한 DNN 모델일 텐데 몇 가지 한계가 있어서 적용을 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미 모델들과 뭐 알고리즘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비용 관점에서 낮출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한 모델이었어요. 오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과정을 거쳐 오탐이 발생했고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대외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률 기반의 모델들은 뭐 더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런 내재적 특성 때문에 예외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적용하기 어렵다 판단했고요. 대신에 이제 LLM의 경우 사후 대응이나 장애 대응 과정에서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후 분석 과정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정리들을 사용하는데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초기로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보다는 그냥 쉬운 것부터 시도를 하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데이터로부터 동일 요일, 동일 시간대의 데이터를 모아 뭐 IQR을 바탕으로 한 튜퀴즈 메소드나 표준 편차 평균을 기반으로 한 뭐 투시그마 벗어나면은 이제 그리고 아니면 중앙값 기반의 뭐 방법들을 시도하게 됐고 이 중에서 제일 설명이 좀 빠르고 구현이 간편하고 뭐 과거 사례로 테스트해봤을 때 그렇게 예측력이 떨어지지 않는 중앙값을 택하게 됐습니다. 중앙값의 경우 이제 공휴일 등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몇 주치를 갖고 중앙값을 쓰기 때문에 이상치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의 어떤 복잡성이나 그런 계산이 되는 과정 역시 이제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좀 고성능 10계열 DB를 도입해서 어떤 기능과 성능 관점에서 이점을 누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좀 설계한 UI UX를 얹어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라파나 같은 솔루션보다 조금 더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설명이 좀 간편한 모델을 적용해서 좀 빠르게 실패하고 또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또 기획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TPM 위석철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석철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서비스 이상 탐지의 런칭과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 이상 탐지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통해서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또한 조회할 수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 지표가 식별되면은 이 페이지에서 지표의 임계 조건이나 아니면 경보를 위한 이런 운영 정보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중에 원하는 시점을 대상으로 경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실제로 장애는 어떻게 탐지가 되는 걸까요? 조금 전에 호성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중앙값을 토대로 예측값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값을 현재와 비교합니다.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커질수록 임계에 도달하게 되고 임계에 완전히 도달하면은 그때 장애 상황으로 판단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장애는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탐 경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임계 도달 횟수라는 것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계에 한 번 도달했다고 해서 경보가 울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주기 동안 몇 번 도달했는지를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횟수가 낮아지면은 장애 탐지는 빠르게 할 수 있겠지만 오탐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횟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오탐은 줄어들겠지만 장애 탐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표의 성격이나 시급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작업이나 선착순 쿠폰이 발급되는 프로모션 등이 있는 경우에도 트렌드에 변화가 생겨서 오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서비스 이상 탐지는 이런 계획된 이벤트를 사전에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오탐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잘 탐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장애 탐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이어나가야 될까요? 그동안 장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보를 담당자가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이라면 경보를 보통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새벽에 경보가 울리거나 했을 때는 자칫 경보가 발생했다는 그 사실조차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지금 경보를 보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확인 중이다라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보를 같이 발견한 최초 발견자의 경우에는 지금 누가 이 경보에 대해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는 건지 그런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최초 발견자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경보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찾다가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담당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새벽 시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 이게 장애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자고 있는 서비스 담당자를 깨워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 대응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경보를 확인하게 되면은 일단은 오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장애 증상을 찾게 됩니다. 로그와 코드를 살피게 되는데요. 저도 한때 개발을 해봐서 그렇지만 이게 살피다 보면은 당연히 원인을 찾게 되고 원인을 찾다 보면 해결법을 찾는 등의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한 형제들에서 장애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장애 전파입니다. 장애의 루트 코즈가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조직이 모두 모여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전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장애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면서 전파를 잇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장애 대응이 실제로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이상 탐지는 방금 보여드렸던 장애 탐지에서 역할이 끝나지 않고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초기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리스크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탐지된 장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구성원이 모인 채널로 발송합니다. 지금 어떤 서비스 지표에서 장애가 탐지되었는지 그 탐지 시간이나 그 시간대의 지표 정보, 예측이나 실제 값들이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구성원은 빠르게 장애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을 시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가 발생하는 즉시 지표별로 사전에 정의된 온콜 담당자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콜 담당자는 저희는 옵스진이라는 툴을 사용하는데요. 이 툴을 통해서 얼럿을 수신하게 되고 즉시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 경보를 인지하고 대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장애 공지와 장애 대응을 위한 채널 생성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장애를 대응하는 담당자는 장애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상 탐지는 장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해낼 뿐만 아니라 장애 탐지 이후에 과정에서도 담당자가 온전하게 장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걸 적용해서 이전에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비스 이상 탐지를 기획할 때 저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경보 정밀도와 탐지율, 그리고 전파 시간입니다. 먼저 경보 정밀도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경보가 꽤 많았습니다. 이 많은 경보가 사실 모두 다 장애를 탐지한 거라면 좋았겠지만 오탐이 당연히 많았겠죠. 오탐이 많을수록 경보에 대한 구성원분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고 자칫 실제 장애가 발생해도 오탐이겠거니라는 생각에 대응이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적용 이후에는 이전 대비 알람의 정확도가 약 11배 이상 대폭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경보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분들이 오탐을 가정하지 않고 바로 유관 부서들이 모두 모여서 장애 대응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지율입니다. 이전에는 발생한 전체 장애 중에 일부 장애들에 한해서만 경보를 통해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탐지되지 않은 장애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적용한 이후에는 탐지율이 이전 대비 약 70% 이상 향상됐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놓치는 장애가 조금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대부분의 장애가 경보를 통해 탐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또는 전파보다는 원인이나 해결책을 먼저 찾다가 이러다가 지연되는 장애의 전파 속도가 이전 대비 약 74%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장애가 경보 즉시 서비스 이상 탐지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된 전파 시간만큼 실제 장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더욱 저희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높은 성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사실 저희 SRE 팀이 무언가를 잘 만들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과제가 서비스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 조직과 함께 이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이상 탐지라는 시스템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서비스 조직에서는 이런 서비스 지표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각 조직에서도 이미 서비스 지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조직마다 모니터링 중인 지표가 모두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지표의 정의도 다르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떤 채널에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모든 구성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조직 내부적으로만 경보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 조직 이외의 구성원은 경보를 받기도 어려웠고 경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경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부적으로만 경보가 활성화되다 보니 전사 장애를 관리하는 저희 SRE팀 입장에서도 각 조직에서 지금 어떤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누락된 지표는 없는지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보에 대한 후속 프로세스 역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조직마다 장애 대응이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서비스 이상 탐지가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갖고 지표를 정의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형태의 경보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보 발생 이후에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도 필요했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장애를 관제하는 저희 SRE 팀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비스 조직 입장에서는 이미 조직 내부적으로 지표를 선정해서 경보를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SRE 팀이 별개의 경보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보로서 혼선만 더할 가능성이 있었죠. 특히나 비즈니스를 아무래도 서비스 조직만큼 자세히 알지 못하는 SRE 팀에서 이렇게 구축한 경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흔히 장애 대응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신뢰성 지표라는 것들을 활용합니다. 신뢰성 지표는 장애 대응 간 각 구간의 소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여기서는 장애 인지 시간과 장애 공지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는 인지가 빠를수록 전파가 빠를수록 당연히 전체 장애 소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는 이 두 구간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서비스 조직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교적 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조직에만 한정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각 조직별로 두 구간에서의 평균 시간을 조사하니 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조직은 대응이 빠른 편이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은 대응 속도가 현저하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해당하는 조직보다는 후자에 해당하는 조직이 훨씬 많았죠. 저희는 특정 조직만 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장애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대응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함을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마다 독립된 이런 장애 프로세스가 아니라 표준화된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설득했습니다.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빅이벤트입니다. 빅이벤트란 평상시와 다르게 대규모 트래픽이 인입되는 이벤트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선착순 쿠폰을 발행하는 프로모션이나 말복과 같은 기념일, 그리고 치킨 주문이 쏟아지는 올림픽 경기나 이런 스포츠 경기가 빅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이날에는 평상시와 다른 트래픽 인입으로 경보에서 오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경보마다 빅이벤트에 대한 예외 처리가 필요하지만 보통 조직 내부적으로 구현해 놓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런 예외 처리 기능을 구현해 놓지 않기 때문에 경보를 꺼놓는 등의 대응을 하게 됩니다. 경보를 꺼놓는 건 그 순간만큼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꺼놓는 것을 잊고 있다가 오탐이 발생해서 혼선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빅이벤트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빅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각 서비스 조직이 대응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로 진행함으로써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빅이벤트 상황에 맞춰서 설계된 예외 로직 등을 통해서 경보를 중단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해서 장애 경험이 적은 조직도 신속하게 장애를 대응하며 전사 조직의 이런 신뢰성 지표를 상향 평준화할 수 있고요. 저희는 각 서비스 조직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서비스 이상 탐지의 배경이나 목적을 설득했습니다. 획일적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조직과 함께 비즈니스 속성에 기반한 가장 적합한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소 시간은 조금 오래 소요가 됐지만 각 조직에 가장 적합한 지표를 선정할 수 있었고 이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과제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미래를 예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단순하게 시작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이상 탐지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일입니다. 완벽하면 좋겠지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걸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게 더 주요했습니다. 서비스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빠른 실패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지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관점에서도 말씀드리면 결국 유저의 전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서비스 지표는 저희가 흔히 아는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이런 시스템 지표보다는 사용자 액션에 더욱 의존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행동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요 지표는 몇 가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연계되는 지표를 저희가 모두 경보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각 단계를 대표하는 지표 하나만 선정해도 그 지표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크리티컬 패스에 해당된다면 누락 없이 장애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SRE 팀에서 아무리 경보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걸 활용하고 대응하는 곳은 서비스 조직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가 없고 결국 같은 배경이나 목적을 갖고 함께 임해야 됩니다. SRE팀은 지표 수집이나 분석, 경보와 후속 프로세스 등 플랫폼 관점에서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조직은 세부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지표를 선정하고 경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수행해야 합니다. 각 조직마다 기대하는 역할에 맞춰서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시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RE가 앞으로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갈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좀 단순하게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AI를 통한 자동화도 필요합니다. 과제를 기획하고 설계할 때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보완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리소스를 계속해서 투입할 수는 없겠죠.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들을 일일이 추적하는 데는 분명 사람에 의한 한계가 있습니다. LMM을 비롯해서 요즘에 이제 새로운 도구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도구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의 연장으로 장애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장애나 종료된 장애에 대해서만 사람에 의해서 분석이 조금 더 집중되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분석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수많은 데이터 소스들에 접근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MCP나 이런 것들이 이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인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MCP에 의해 자동으로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장애 예방입니다. SRE의 업무 대부분은 장애 탐지와 현재 후속 조치에만 조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애 예방 활동 역시 SRE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 신규로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대규모의 변경이 발생할 때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용량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같이 개입한다든지 특히 도메인 엔지니어가 좀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개입해서 함께 챙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셔너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에서의 SRE는 사실 유사한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를 예방하고 발생한 장애를 신속하게 탐지 그리고 대응함으로써 신뢰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서비스 이상 탐지처럼 저희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식성을 갖춘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우아한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을 해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장애는 내는 게 아니라 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장애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다면 오히려 모두가 장애를 더욱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